깡충깡충 토토의 실수. 깊은 숲속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들판에 토끼 토토가 살고 있었어요. 토토는 아주 빠른 다리를 가진 토끼였어요.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들판을 깡충깡충 뛰어다녔고 친구들보다 언제나 먼저 도착하고 먼저 끝내는 게 자랑이었죠. 깡충깡충. 나보다 빠른 친구는 없어? 토토는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동물 친구들과 놀 때도 항상 먼저 출발해서 혼자 앞서가곤 했어요. 누구보다 빠르지만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기도 했. 어느 날 아침 숲속에 커다란 안내판이 세워졌어요. 오늘은 동물 친구들의 달리기 대회가 열립니다. 다람쥐 쥐쥐가 깡충깡충 뛰어오며 외쳤어요. 토토야, 오늘은 우리 모두 같이 달리기 시합하는 날이래. 웃음도치 도치, 거북이 꾸북이도 들떠 있었어요. 토토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했죠. 후훗, 또 내가 1등이지 뭐.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토토는 누구보다 먼저 출발했어요. 깡충깡충 헐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렇게 토토는 혼자 쭉쭉 앞으로 나아갔어요. 숲길은 처음 보는 방향으로 뻗어 있었지만 토토는 생각했어요. 내 다리면 어디든 금방이지. 그런데 점점 나무가 빽빽해지고 익숙하지 않은 길로 들어서자 토토는 멈춰섰어요. 여긴 어디지? 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달려온 길도 헷갈리고 친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토토는 풀이 죽은 채 바위에 앉았어요. 너무 빨리만 가려 했나봐. 천천히 같이 갈 걸 그랬어.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토토야? 거북이 꾸북이였어요. 그리고 도치, 쥐쥐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괜찮아? 우리가 찾으러 왔어. 친구들이 걱정스레 둘러앉았어요. 토토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너무 앞서가다 길을 잃었어. 너희랑 같이 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자 거북이 꾸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거니까. 그 말에 토토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혼자 먼저 가지 않을게. 같이 깡충깡충하자. 친구들과 나란히 다시 걷기 시작한 토토느리고 빠른 걸 따지지 않고 서로를 기다려주며 같은 속도로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들판에는 깡충깡충 발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깊은 숲속 조용하고 평화로운 연못가에는 린느리 걷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꾸북이. 꾸북이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던 껍질을 반짝반짝 닭꼬풀이 위에 맺힌 이슬을 톡 소리나게 밟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가끔 그런 꾸북이를 놀리곤 했어요. 어휴, 또 느릿느릿 시작이네. 해가 지겠어, 꾸부가. 토끼 토토는 벌써 9바퀴를 뛰었고 다람쥐 쥐쥐는 나뭇가지 사이를 쉴 새 없이 튀어다녔지요. 말다리도 달리고 또 달리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빨라 하고 외쳤어요. 그럴 때마다 꾸북이는 살짝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갈래. 어느 날 숲속에는 큰 소문이 돌았어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주가 열린대. 우승하면 황금 열매를 선물로 준대.
모두가 눈을 반짝였어요. 토끼, 말, 다람쥐, 고슴도치, 심지어 여우 유리까지. 친구들은 다들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꾸부기에게도 물었죠. 너도 참가할 거야? 느린 네가? 구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꾸부기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가볼래. 드디어 경주 당일 출발. 다람쥐는 나무를 타고 슝슝, 토끼는 깡충깡충, 말은 네 발로 땅을 흔들며 달려갔어요. 꾸부기는 어땠을까요?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돌에 걸리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했어요. 숨이 차서 멈춰서기도 했죠. 휴, 괜찮아.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중간에 비가 내렸고, 말 다리는 미끄러졌고, 토끼는 너무 빨리 달리다 지쳐 쓰러졌고, 다람쥐는 방향을 잃고 울고 있었어요. 꾸부기는 조용히 다가가 토끼에게는 나무잎을 덮어주고, 다람쥐에겐 길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해가 지기 직전 꾸부기는 마지막으로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숨은 거칠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눈은 반짝였어요. 그곳엔 친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어요. 꾸부기, 정말 끝까지 왔구나. 너무 멋지다. 황금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바로 꾸부기에게요. 왜냐고요? 가장 빠른 친구가 아니라 가장 멈추지 않은 친구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친구들은 더 이상 꾸부기를 느리다고 놀리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죠. 느려도 괜찮아. 꾸부기처럼 가면 꼭 도착할 수 있어. 고슴도치 도치. 가시의 이유숲 속에 조용히 사는 고슴도치 도치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등에 돋아있는 뾰족뾰족한 가시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다가오기를 무서워했거든요. 도치랑 가까이 가면 찔릴 거야. 친구들은 그렇게 수군거리며 도치를 피해 다녔습니다. 도치는 사실 누구보다도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가시 때문에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외롭고 속으로는 자신을 탓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뒤 길가에 쓰레기와 나뭇가지가 잔뜩 쌓여 동물들이 다니기 힘들게 된 거예요.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것들도 섞여 있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지요.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도치가 용기를 냈습니다. 내 가시라면 저것들을 치울 수 있을지도 몰라. 도치는 겁이 났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도치의 가시는 뾰족했지만 바로 그 덕분에 쓰레기 더미 속을 파헤칠 수 있었어요. 병 조각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엉켜있던 가지들을 치워 나갔습니다. 등의 난가시는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단단했고 도치의 몸은 작아도 용감했어요. 다른 동물들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도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움직이는 도치의 모습에 친구들은 놀라며 속삭였죠. 와, 도치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마침내 길은 깨끗하게 열렸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이제야 도치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치야, 미안해. 네, 가시는 우리를 찌르기만 하는 줄 알았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었구나. 도치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가시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친구들을 도울 수도 있어. 나도 내 가시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도치는 그림일기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내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어. 나를 외롭게 만든다고만 생각했던 가시가 사실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 특별한 건 다르다는 뜻이고, 다르다는 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도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시는 여전히 뾰족했지만 그 속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친구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었답니다. 사자 사봉이 목소리의 힘사자. 사봉이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숲을 비출 때 사봉이가 좋은 아침 하고 외치면 나무 이새들은 깜짝 놀라 날아가 버렸습니다. 작은 동물들은 귀를 막고 도망치며 말했죠. 사봉이는 무서워. 목소리가 너무 커. 사봉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큰 목소리 때문에 늘 외톨이가 되었어요. 숲속을 걸을 때마다 주변은 조용했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무섭기만 한 걸까? 사봉이는 종종 나무에 기대어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지요. 작은 동물들은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연기가 자욱해 길을 잃고 우왕좌왕했습니다. 토끼 토토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거북이 꾸북이는 너무 느려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 사봉이가 달려왔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숲 한가운데서 사봉이는 크게 외쳤습니다. 얘들아, 이쪽이야. 나를 따라와. 여기로 와야 안전해. 사봉이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동물들까지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지요. 토끼, 고슴도치, 다람쥐, 심지어 나무 위에 있던 새들까지 사봉이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봉이는 계속해서 크게 외쳤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위험해. 오른쪽으로 와. 모두 모여. 동물들은 그 목소리를 따라 움직이며 무사히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불길이 잡히고 나서야 동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봉이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사봉아, 내 목소리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줄만 알았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었어. 맞아.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야. 사봉이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무섭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오늘은 그 목소리로 모두를 지켜냈어. 그날 밤 사봉이는 그림일기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큰 목소리 때문에 외로웠다. 하지만 오늘
내 목소리는 숲속 친구들을 지켜주었다. 내 목소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용기의 힘이었다. 사봉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인사를 해도 친구들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봉아, 오늘도 큰 목소리로 인사해줘 하며 웃어주었지요. 사봉이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좋은 아침 친구들. 숲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든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끼리 코리는 긴 코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어요. 숲속에서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자꾸 속삭였죠. 코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이상하게 보여. 코가 너무 길어서 걸리적거릴 것 같아. 그 말들이 코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코리는 긴 코를 어떻게 감춰야 할지 몰라 혼자 숲속에 앉아 한숨을 쉬곤 했어요. 어느 날 숲속 강가에서 작은 동물들이 놀고 있었어요. 토끼 토토와 다람쥐 쥐쥐가 신나게 뛰놀다가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퐁당 하고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살은 생각보다 빨라서 작은 몸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살려줘! 토토와 쥐쥐의 외침에 숲속 동물들은 깜짝 놀라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지?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떠내려갈 거야. 모두가 두려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코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코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긴 코라면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코가 길다고 안전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코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길게 뻗은 자신의 코를 물속에 내밀어 외쳤습니다. 토토야, 쥐쥐야, 내 코를 잡아. 강물에 휩쓸리던 토토와 쥐쥐는 필사적으로 코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드디어 코리를 붙잡자 코리는 있는 힘껏 코를 끌어당겼습니다. 커다란 몸과 튼튼한 다리 덕분에 코리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토와 쥐쥐는 무사히 강가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휴, 살았다.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코리에게 달려와 외쳤습니다. 코리야, 내 긴 코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정말 고마워. 내 코가 우리를 구했어. 코리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긴 코가 오늘은 친구들을 살린 소중한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날 밤 코리는 그림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코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다른 이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지 몰라도 내게는 친구를 구하는 특별한 힘이었다. 나는 나의 코가 자랑스럽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더 이상 코리의 코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코리야, 내 코가 필요해 하며 의지하곤 했죠. 코리도 당당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 코가 부끄럽지 않아. 나의 특별한 힘이야. 숲속에는 똑똑하고 재빠른 여우 유리가 살고 있었어요. 유리는 늘 머리를 잘 써서 어려운 문제를 금세 해결하곤 하지만 친구들은 가끔 유리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유리는 영리하긴 한데 너무 꾀를 부려. 맞아, 자기만 편하려고 머리를 쓰는 것 같아. 유리는 그런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내가 꾀만 부리는 걸까? 나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일부러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속마음은 늘 답답했어요.
어느 날 숲속에서 멀리 마을로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자 사봉이, 토끼 토토, 거북이 꾸북이, 그리고 말다리가 함께 길을 나섰지요. 하지만 다리를 다친 탓에 오래 걷는 게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스러워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리가 너무 힘들어 할 거야. 하지만 돌아가는 길밖에 없잖아. 그럼 해가 져버릴 텐데. 그때 유리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있어. 조금은 좁고 구비구비하지만 훨씬 짧아. 우리 그 길로 가자. 처음엔 친구들이 의심했어요. 또 꾀를 부리려는 거 아냐? 하지만 유리의 눈빛은 진지했고 다리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결국 친구들은 유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유리가 안내한 길은 확실히 좁고 울창한 숲길이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힘들어하던 다리도 이 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유리에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네가 없었다면 우린 큰일 날 뻔했어. 내 영리함은 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지혜였구나. 유리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친구들.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이제는 내 영리함을 부끄럽지 않게 쓰고 싶어. 그날 밤 유리는 그림 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사람들은 나를 꾀부린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영리함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쓸 수 있는 힘이다. 오늘 나는 내 머리를 친구를 위해 쓰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친구들은 더 이상 유리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유리라면 좋은 방법을 알 거야 하며 의지했지요. 유리는 이제 꽤 많은 여우가 아니라 지혜로운 친구로 기억되었답니다. 강아지 몽실이 다정한 하루.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꼬리를 흔들며 다정한 미소를 짓는 강아지 몽실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몽실이는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달리거나 뾰족한 가시나 큰 목소리 같은 특별한 재능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였죠. 몽실아, 너는 늘 웃고 있구나. 소, 동물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몽실이는 대답했어요. 응, 내가 웃으면 너희 마음도 따뜻해지잖아. 어느 날 아침 숲 가장자리에서 고슴도치가 혼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시 때문에 친구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도치는 외로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몽실이는 멀리서 도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치야,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도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들 내 가시가 무섭대. 그래서 나랑 같이 안 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몽실이는 잠시 도치의 눈을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며 조심스레 앞발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 가시는 무섭지 않아. 너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몽실이는 도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치는 순간 놀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따뜻한 품에 안기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몽실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그날 오후 놀이터에서는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람쥐 쥐쥐가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어요. 으앙 아파. 쥐쥐가 울음을 터뜨리자 친구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때 몽실이가 달려왔습니다. 쥐쥐야,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몽실이는 상처 난 다리를 살짝 핥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울지 마. 곧 나을 거야.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줄게. 쥐지는 몽실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울음을 멈추고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몽실아. 너 덕분에 무섭지 않아. 그날 저녁 숲속 동물들은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몽실이가 없었으면 도치는 여전히 혼자였을 거야. 쥐지도 계속 울고 있었을 텐데 몽실이가 웃게 해줬어. 맞아. 몽실이는 힘이 세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몽실이의 다정한 마음이야. 몽실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림 일기를 펼쳐 적었어요. 나는 오늘 깨달았다. 나의 다정한 마음이 친구들을 웃게 만들고 외로운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정함은 작아 보여도 사실은 가장 큰 힘이다. 그날 밤 숲속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몽실이의 마음이 파도처럼 번져 친구들의 웃음과 안도감이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몽실이는 창문 너머 별을 보며 속삭였어요. 내일도 나는 다정한 마음으로 친구들 곁에 있을 거야. 숲속 작은 마을에는 회색 줄무늬의 고양이 야옹이가 살고 있었어요. 야옹이는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 잘 해내는 재주가 있었지만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나무에 올라가 햇볕을 쬐거나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즐겼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옹이는 혼자가 좋은가 봐.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것 같아. 그 말이 쌓일수록 야옹이는 점점 더 말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괜히 오해를 받을까 두려워 마음을 숨겼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 놀이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 오래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아래에 있던 토끼 토토와 다람쥐 쥐지가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굵은 가지에 가로막혀 갇히고 말았지요. 살려줘. 작은 목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옮길 수 없어.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나무 위에서 졸고 있던 야옹이가 눈을 떴습니다. 야옹이는 재빠르게 상황을 살피더니 망설이지 않고 나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해볼게. 옆한 몸으로 나무 틈을 비집고 들어간 야옹이는 발톱으로 가지를 긁어내고 좁은 틈 사이로 몸을 비틀며 길을 만들었어요. 이쪽으로 와. 내가 먼저 나가서 길을 안내할게. 토토와 쥐지는 야옹이의 지시에 따라 조심조심 움직였고 마침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던 친구들은 놀란 얼굴로 야옹이를 바라봤어요. 야옹아, 네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줄은 몰랐어. 우린 네가 혼자만 지내고 싶어하는 줄 알았는데. 야옹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혼자 있고 싶은 건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땐 나도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 오늘처럼 말이야. 그날 밤 야옹이는 창가에 앉아 그림 일기를 꺼내 적었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소중하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순간은 더 큰 힘이 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나를 필요로 한다. 그 뒤로 친구들은 야옹이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야옹이가 혼자 있을 땐 조용히 기다려 주었고 다가올 땐 환하게 맞이해 주었죠.
야옹이도 이제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가갈 수 있었어요. 숲속은 다시 웃음소리와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야옹이의 하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돼지, 뚱이. 이야기 숲속 작은 마을에 귀엽고 통통한 돼지, 이름은 뚱이가 살고 있었어요. 뚱이는 언제나 먹는 걸 좋아했어요. 아침에는 빨간 사과를 아삭아삭, 점심에는 달콤한 고구마를 냠냠, 저녁에는 바삭한 도토리를 와작와작,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맛있게 먹었지요. 그래서 친구들은 종종 뚱이를 놀리곤 했어요. 뚱이는 맨날 먹기만 해. 하지만 뚱이는 늘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먹는 것도 행복한 일이야. 먹으면 힘이 나고 힘이 나야 친구들과 놀 수 있잖아. 어느 날 숲속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친구들이 들고 있던 간식 바구니를 휙 날려버렸어요. 도토리 가득 바구니, 달콤한 과일 바구니가 공중으로 붕 떠올랐어요. 작은 다람쥐 쥐지는 팔을 길게 뻗었지만 닿지 않았고, 여우 유리도 점프를 해봤지만 간식은 더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속상해했어요. 그 모습을 본 뚱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뚱이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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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퉁. 한 발걸음이 땅을 울렸지만 오히려 그 무게 덕분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뚱이는 바구니를 향해 높이 점프했어요. 순간 바람이 더 거세게 불었지만 뚱이는 포기하지 않고 두 팔을 뻗었어요. 마침내 날아가는 바구니를 꽉 끌어안았지요. 잡았다! 뚱이가 환하게 외치자 친구들이 모두 소리쳤어요. 와, 뚱이 최고야. 뚱이가 없었으면 간식이 다 날아가 버렸을 거야. 뚱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나는 그냥 먹을 게 아까워서 잡은 건데. 그러자 다람쥐 쥐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뚱이. 넌 우리를 위해 달려온 거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간식을 잃었을 거야. 그날 이후 친구들은 더 이상 뚱이를 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지요. 뚱이는 먹는 걸 좋아하지만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다정한 친구야. 뚱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바구니를 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다. 냠냠.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숲속에는 웃음소리와 행복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푸른 들판에는 힘차고 씩씩한 말, 이름은 다리가 살고 있었어요. 다리는 무엇보다 달리기를 좋아했어요. 해가 뜨면 아침 햇살 속을 달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별빛이 반짝이는 밤에도 달리고 싶어 했어요. 다리는 언제나 말했지요. 달려야 즐겁고 빨리 달리는 게 제일 멋진 거야. 어느 날 숲속 친구들이 모여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토끼 토토, 거북이 꾸북이, 고슴도치 도치, 그리고 다리까지 모두 출발선에 섰어요. 친구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눈이 반짝반짝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준비, 출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자 다리는 번개처럼 튀어나갔어요. 쿵, 쿵, 탁, 탁. 들판 위로 굵직한 발걸음이 울렸어요. 다리는 어느새 멀리 앞서 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나를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거북이 꾸북이는 느릿느릿, 그러나 성실하게 한 발 한 발을 옮겼어요. 도치는 작고 짧은 다리로 터벅터벅 달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토토는 깡충깡충 뛰며 친구들을 응원했어요. 꾸부가 힘내. 도치야, 같이 가자. 친구들은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격려하며 달리고 있었어요. 다리는 혼자 멀리 앞서 있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 빠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혼자 달리니까 허전하잖아.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친구들의 힘찬 응원과 웃음소리였어요. 좋아, 조금만 더 힘내자. 같이 가니까 즐겁다. 다리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빨리 달리는 것도 멋지지만 함께 달리는 게 훨씬 즐겁구나. 그래서 다리는 방향을 바꾸어 친구들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크게 외쳤어요. 얘들아, 나도 같이 달릴래. 친구들은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 다리. 함께 달리면 더 즐겁지. 그날 네 친구는 나란히 어깨를 맞추며 들판을 달렸어요. 빠르지는 않았지만 발자국이 나란히 새겨졌고 들판에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 후로 다리는 혼자만 앞서 달리지 않았어요. 달리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달려야 더 멋진 거야. 다리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달리며 달리는 즐거움 속에서 따뜻한 우정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푸른 숲속 큰 나무에는 작은 다람쥐, 이름은 쥐쥐가 살고 있었어요. 쥐쥐는 다른 다람쥐들보다 몸집이 작았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호기심이 많았지요. 매일매일 나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게 쥐쥐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쥐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 몸이 너무 작아서 멀리까지는 못 가잖아. 나 혼자서는 큰 여행을 할 수 없을 거야. 쥐쥐는 다른 친구들이 높은 가지를 훌쩍 오르거나 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어느 날 숲속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숲 반대편에서 열리는 도토리 축제에 모두 함께 오라는 거였지요. 숲속 친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숲 반대편까지 가려면 강도 건너야 하고 바람도 거세게 불어오는 긴 길을 지나야 했어요. 작은 쥐쥐는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친구들이 늦어지면 어쩌지? 그때 도토리를 들고 있던 토끼토토가 웃으며 말했어요. 쥐쥐야, 우리가 같이 가면 괜찮아.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거북이 꾸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함께 걸으면 꼭 도착할 수 있어. 마침내 숲속 친구들이 다 함께 길을 나섰어요. 바람이 불 때는 사자 사봉이가 앞에서 막아주고 강을 건널 때는 코끼리 코리가 튼튼한 다리처럼 서서 친구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사이를 빠르게 지나갈 때는 바로 쥐쥐의 차례였어요. 쥐쥐는 작은 몸을 살려 가장 먼저 앞을 탐색하며 길을 찾았어요. 이쪽이 안전해. 따라와. 쥐쥐의 목소리에 친구들은 안심하며 뒤를 따랐어요. 쥐쥐는 비록 몸은 작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모두 웃으며 말했어요. 쥐쥐가 없었다면 길을 잃어버렸을 거야. 작지만 용감한 쥐쥐가 있어서 다행이야. 드디어 친구들은 힘을 모아 숲 반대편에 도착했고 도토리 축제가 열리는 넓은 공터에 함께 서게 되었어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쥐쥐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앞을 본 것뿐인데. 그러자 친구들이 크게 외쳤어요. 아니야, 쥐쥐. 넌 우리의 길잡이야. 그날 이후 쥐쥐는 더 이상 자신의 몸집을 작다고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몸 덕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작다고 부족한 게 아니야. 함께하면 나는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 숲속에는 쥐쥐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답니다. 푸른 숲속 깊은 곳, 큰 나무와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곳에 듬직한 곰, 이름은 곰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곰돌이는 덩치가 크고 힘도 세서 멀리서 보면 조금 무서워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친구였지요.
하지만 곰돌이에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몸이 커서 친구들이 나를 무서워하면 어쩌지? 내가 다가가면 다들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까? 곰돌이는 그런 생각 때문에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숲속 모임에도 자주 빠지곤 했죠. 어느 날 숲속 친구들이 큰 나무 아래 모여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높은 가지 위에 있던 도토리 바구니가 툭 떨어져 큰 바위 위로 굴러가 버렸어요. 작은 동물들은 바위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미끄러져서 번번이 실패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힘으로는 못 올라가겠어. 모두가 걱정하며 웅성거렸지요. 그때 곰돌이는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내가 도와줄까? 작은 친구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곰돌이, 네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곰돌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커다란 몸으로 바위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두꺼운 발톱으로 바위를 꾹꾹 짚으며 단단한 다리로 힘차게 버티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아래에서 응원했어요. 곰돌이 힘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우린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마침내 곰돌이가 바위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바구니를 들어올리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와, 곰돌이가 해냈. 곰돌이는 환하게 웃으며 바구니를 내려주었어요.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곰돌이를 둘러싸고 말했지요. 네가 없었다면 우린 절대 못했을 거야. 곰돌이는 우리 숲속에서 제일 든든한 친구야. 곰돌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나 같은 큰 덩치도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러자 토끼 토토가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네가 커서 더 든든하고 마음도 따뜻하잖아. 그날 이후 곰돌이는 더 이상 자기 덩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 몸으로 친구들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일이 자랑스러웠어요. 나는 크고 힘세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친구가 될 수 있어. 곰돌이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숲속에서 가장 든든한 친구로 자리 잡았답니다.